안녕하세요. 오늘은 384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그래서 이렇게 능력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썼는데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2010년 이후에 저도 읽었습니다만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큰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 책이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서점에서 이 책을 사서 지금 읽었는데 정말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이렇게 파지하고 쓴 책이다. 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혹은 대학 교수들 얼마나 부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굉장히 정의롭다고 하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뒤를 파보면 절대 정의롭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저도 역시 그 점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라고 공정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제가 얻었는데, 여러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 샌델 자신이 이 책을 쓰면서 얘기했던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차례를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하는 겁니다. 그런 들어가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급습했다. 다른 많은 나라처럼 미국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보건 전문가들이 전년도 세계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그랬다. 심지어 1월 중국에서 폭발적 감염이 일어났을 때조차 미국은 이 전염병을 억제할 만한 광범위한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전염이 사방으로 퍼지는 동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 나라는 민물처럼 몰려드는 감염자들을 대처하기 위해 절실했던 덴탈 마스크도 그 밖에 보호장비도 방역 일선에 보급하지 못했다. 병원과 지방정부는 인명구조용 산소호흡기를 구하려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헛일이었다. 이런 준비 부족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보건자문위원들의 경고를 묵살해버린 도널드 트럼프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초기 몇 주간 위기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2월 말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우리는 이 질병을 아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놀랄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질병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질병통제부는 처음에 문제 있는 진단 키트를 배포했고 이를 해결하는 데는 늦장을 부렸다. 또한 미국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아웃소싱을 해온 결과 덴탈 마스크와 의료기구를 중국 및 여러 외국에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물자 준비 부족만 아니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위기가 있기까지 미국은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심각한 분열을 겪어왔다. 수십 년 동안 불평등이 심화되고 문화적 갈등도 거세진 끝에 2016년에는 성난 포퓰리스트들의 반란이 일어나 그 결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이후 탄핵 소추 등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다 9.11 테러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당 사이의 분열을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더 심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언론이 믿을 만한 보도를 했다고 보는 공화당원도 적었고 트럼프가 내놓은 정보를 믿는 민주당도 적었다. 이러한 정당 간 정오와 불신의 와중에 찾아든 전염병, 그것은 전쟁이라도 치르는 중에 아니면 좀처럼 이뤄낼 수 없는 단결을 필요로 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면서 일하러 나가지 말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 또는 강요를 받았다. 원격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사람들은 급여 삭감과 실직을 겪었다. 이 발의에서는 노년층에 가장 위협적이었지만 젊은이들이 역시 감염시켰다. 설사 이를 견뎌낸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에게 옮길 수 있었다. 도덕적 차원에서 이러한 팬데믹은 우리의 상호 의존성을 인한
취약점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팬데믹이 터지자 공직자들과 광고업자들이 거의 반사적으로 내놨던 구호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가 호소하는 단결은 공포에서 비롯되었고 이 공포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필요로 하는 전염병 앞에서는 공포였다. 공중보건은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취약성을 인지해 서로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했다. 서로 뭉쳐야 하는 단결, 서로 떨어져야 하는 거리두기 이 두 가지 팬데믹 상황에서 묘하게 하나가 된 셈이다. 영웅적인 보건 종사자들과 감염자들의 구조 요청에 전념을 무릅쓰고 나선 사람들, 자파상 계산원들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에게 식료품과 생필품을 배달해주는 배달원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떨어져 지내게 그들을 돕는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분리를 통한 단결이라는 도덕적 모순은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 라는 구호의 공허함에서 가장 독보적이었다. 그것은 상호간 책임을 실천하고 공동의 회생을 감수하며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예상을 뒤엎는 불평등과 정당 사이의 알력이 불거졌다. 이는 미국 덴탈 마스크 등을 국내에 생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시장 중심 세계화가 급여 및 양질의 일자리를 수없이 빼앗아버린 결과였다. 그러는 동안 세계 시장과 국제 물류, 유동성 자본으로 쏠쏠히 이익을 챙긴 사람들은 갈수록 동료 시민들에게 덜 의존하게 되었으며 그만큼 생산자 또는 소비자들의 내국인들과 동떨어졌다. 그들의 경제 전망과 정체성은 더 이상 지역이나 국가와 무관했다. 패배자들을 밀어젖히고 우뚝 선 세계화의 승리자로서 그들은 그들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에서 비롯된 승패와 정치 분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좌냐 우냐의 구분으로 따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보다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로 따져야 할 것이다. 열린 세계에서 성공은 교육에, 즉 세계 경제 환경에서 경쟁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은 각국 정부가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교육, 기회를 반드시 균등하게 관리해야 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정점에 선 사람들 그럴만한 노력의 결과로 성공을 얻었다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말로 교육 기회가 균등했다는 전제하에 뒤처진 사람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말도 된다. 이런 성공관을 가졌다면 우리는 모두 함께입니다라는 말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노력의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 여길 것이며 실패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자산을 업신여긴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세계 패자들이 왜 그토록 악에 바쳤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권위적인 포퓰리스트들에게 빠져들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포퓰리스트들은 엘리트들을 공격하며 국경의 엄격함을 다시 확인하겠노라. 그리하여 패자의 원한을 갖겠노라 약속했다. 이제 정치의 중심이 된 그들은 팬데믹과 싸우기에 협력해야 하는 과학 전문가들과 국제 협력자들을 경계하며 바라보고 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 보건 위기 앞에선 팔을 걷어붙여야 할 지금 우리는 의학과 과학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일신에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오만과 분노에 유독한 혼합물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밀어올렸다. 하지만 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단결의 원천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도덕적 시민적 삶을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우리 사회적 결속과 존중의 힘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은 그 과정을 살피면서 공동선의 정치를 찾아 나서기 위한 생각을 모아보는 책이다. 이렇게 그는 이 책에 대한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저도 읽고 난 이후에 정말 이렇게 이런 이 사회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공멸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공정하다고 하는데 절대 공정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정치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뭐 전부 뭐 청문회 이렇게 나서는 거 보면 정직한 사람이 하나도, 공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유익, 사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민초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울하면 되는. 그리고 모든 대학의 이 학문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개천에 용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 개천에 용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부 잘 사람. 미국의 5%가 전체 모든 대학교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걸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치동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그 우수 영재들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을 가르치는 학원들이 뭐 이렇게 아주 개천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전부 있는 사람들. 없지만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야 좋은 스카이 대학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이제 공직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아주 불공정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례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일독을 꼭 해보셔야 아주 공감이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서론에는 대학 입시와 능력주의, 입시의 윤리, 능력지표 따지기, 두 번째는 승자와 패자, 포퓰리즘 불만에 대한 진단, 테크노크라시와 시장, 친화적 세계와 빈부격차를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법, 능력주의의 윤리, 굴욕의 정치, 기술 관료적인 능력과 조직적 판단, 포퓰리즘의 준동. 두 번째 선량하니까 위대하다. 능력주의의 도덕의 짧은 역사. 왜 능력이 중요한가? 우주적 능력주의, 구원과 자기 구제, 과거와 지금의 섭리론, 부와 건강, 자유주의 섭리론, 역사의 오른편, 도덕적 세계 쾌적.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회적 상승을 어떻게 말로 포장하는가. 고된 노력과 정당한 자격, 시장과 능력, 자기 책임과 담론, 재능과 노력이 허용되는 한도까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 포퓰리즘의 반격, 과연 하면 된다가 맞나 보는 것과 믿는 것. 네 번째는 최후의 면책국과 편견, 학력주의, 무기가 된 대학 간판, 불평등에 해답은 교육, 최고의 인재들, 스마트 헤지가 이한 일, 대중을 내려다보는 엘리트, 학위가 있어야 통치도 한다. 학력 간 균열, 기술 관료의 담론, 테크노크라시와 데모크라시, 기후 변화의 논란. 다섯 번째 성공의 윤리. 네 번째 소개하고 있는데 대학에 간판을 달기 위한 그런 있는 자들이 얼마나 그 자녀들을 갖다가 그런 방법을 쓰는가. 뭐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장관을 지냈던 사람들 그 자녀들 보세요. 그런 편법이라고 하는 것. 대학 간판을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성공의 윤리, 기술 관료의 지배냐, 귀족의 지배냐, 능력주의의 어두운 면, 능력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완벽한 능력주의는 정의로운가? 재능은 자신만의 것인가? 노력이 가치를 창출하는가? 능력주의의 두 가지 대안, 능력주의에 대한 거부, 시장과 능력, 시장 가치냐, 도덕적 가치냐, 정치한 자격인가, 권리가 인정된 자격인가, 성공에 대한 태도, 운수의 선택, 재능 계산하기, 능력주의의 등장. 여섯 번째, 인재 선별기로서의 대학. 능력주의의 구테타, 능력주의의 독폭정,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낸다. 코넌트의 능력주의의 유산, 돈 따라가는 SAT 점수, 불평등의 토대를 더욱 다지는 능력주의, 명문대가 사회적 이동성의 엔진이 되지 못하는 이유, 능력주의를 더 공평하게 만들기, 인재선별 자극과 사회적 명망 배분, 상처받은 승리자, 또 하나의 불타는 고리를 넘어라, 오만과 굴욕, 유능력자 재비복기, 인재 선별기 부숴버리기, 명망의 위계질서, 능력에 따른 오만 혼내주기. 일곱 번째, 일의 존엄성의 하락, 절망 끝의 죽음, 분노의 원인,
일의 존엄성 되살리기, 사회적 인정으로서의 일, 기여적인 정의, 일의 존엄에 대해 논쟁하자. 열린 어젠다의 오만, 금융투기, 그리고 공동선, 만드는 자와 가지는 자. 여기서 뭐 일하면 뭐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르지 못해 일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분인데 뭐 이거 열어놔봐야 팔이 날리고 그래가지고 부부가 먼저 남편이 죽고 3일 후에 또 아내가 따라서 자살을 하는 그런 비운적인 그런 사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능력 그리고 공동선, 기회평등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겸손이라고 하는 걸로 글을 맺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전부 이렇게 참고하는 그러한 저자의 보았던 그런 책들을 쭉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현 이 사회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 전체가 이렇게 쉽게 바뀌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앞으로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이제 그 세상에 있지 않을 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후대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겨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런 이 샌델의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정치인들, 무슨 학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글을 써놓기, 앞에 뭐 들어가면서 이 책에 대해서 추천서를 썼긴 썼습니다만, 제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서를 썼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하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이런 뭐 추천사도 이런 좋은 글에 이런 좋은 책의 추천사를 이렇게 쓴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책을 일독을 하면서 이 시대를 점검하는 이 팬데믹의 이 시대를 점검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